자, 이어서 MTNW 질생 김도영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만나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식 주석 김도영입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전문가님 생각하시기에 오늘장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하고요. 또 4분기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맞이했는데 좀 이렇게 돋보이는 종목들이나 섹터, 필식 테마까지 좀 챙겨봐 주세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앵커님께서 질문하셨다면 한마디의 답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중소형주 같은 경우 실적 서프라이즈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가는 시간들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을 주축으로 해서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각각 종목별에 대한 호불호가 좀 발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은행주들 시티와 JP 모건을 시작으로 해서 웰스파고까지 이제 발표가 좀 되면서 호불호가 나왔습니다. 다행인 것 중에 하나가 뭔가라면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한 여파 부분과 보잉사에 대한 위축 부분보다는 동반해서 커블링 쪽으로 좀 올라가고 나서 윗꼬리가 좀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슬슬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1% 부분에서 어제 좀 착오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과 함께 전일 뉴스 중에 아마 집중적으로 데이터는 뽑아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이런 얘기가 좀 하나 있었죠. 드디어 이제 내일 부분에 대한 합의 이벤트가 좀 서명 이벤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관세 전쟁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발언들이 살짝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오후장 들어와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 나스닥과 S&P 500에서도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상승 추세에 대한 확장 국면에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2차의 고점 부분이 확인되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놓고 본다라면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가 좀 필요하겠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고점이 쌍고점 형태 쪽으로 막힌다라면 현금 비중을 좀 늘리자라는 표현을 드렸었는데요. 이 중에 하나 어제 제가 이것만 같이 체크해 보시면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것입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1153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3중바닥 형태였던 부분이었는데요. 원달러 환율과 달러 원이겠죠. 1153원에 대한 부분을 초반부에 이탈을 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동반에서의 갭상승 이후에 추가적으로 2차 고점까지 확장 상승 추세 국면으로 좀 들어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오면서 이 환율 추이 자체가 우상향 쪽으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턴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동반에서의 상승 부분을 좀 반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중요한 부분이 이 원달러 환율 차이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 같은데요. 이게 1153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제의 저점인 1150원부터 1160원, 65원까지 가두리 부분에서 형성이 된다면 시장의 영향력이 조금 축소가 될 수가 있겠지만 다음 주까지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영향력이 무지하게 좀 크게 시장의 변동의 주범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치 부분에서는 전일과 전전일 정확하게 2시 한 반경 이후부터 수급의 변화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수급을 찾아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필식에 대한 선물 변곡가를 잡을 때 올라가도 제가 맥스 부분에서 3포인트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부터는 고점 부분은 살짝 한 땀 한 땀 갱신 정도 수준이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추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좀 잡아보면 초반부부터 이 1160원에 대한 저항대가 걸리는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만약 장중 부분이라도 살짝이라도 1160원이 돌파를 하게 되면 이건 위험 리스크가 징후가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벌써 자금들에 대한 이동 부분들이 먼저 선취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1160원을 돌파할 경우에 리스크 조절 단기 관점에서 하자. 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의 변곡가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선물 변곡가 같은 경우는 전일과 동일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같은 경우에도 위쪽 부분을 지금 제가 타이트하게 오픈되어 있는 부분에서 두 번째 마디가를 오픈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요. 302.60포인트를 돌파를 하니까 303.95 정도까지만 올라갔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추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의 목표 자체를 수익 구간 자체를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위쪽도 마찬가지 오늘 핵심 포인트는 아마도 모두가 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의 코스피 시장의 고점과 그 다음에 선물 시장의 고점 부분과 함께 코스닥
지수에 대한 고점 부분이 쌍고점이 형성이 되는지 아니면 고점이 낮춰지는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께 힌트를 하나만 저희가 MTNW하고 같이 또 요번에 또 재미난 큰 장을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힌트를 하나 드리자고 한다면 쌍고점 부분과 고점이 살짝 낮아졌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곧바로 하락 공격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 원달러 환율채 분명히 잘 보자라는 부분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고점 부분이 쌍고점이 됐거나 고점이 조금 살짝 낮춰준다라는 건 우리가 짝꿍뱅이에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죠. 이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방에 대한 예측성 대응보다는 당일 내일부터 좀 확인하고 가는 과정이 이 지수매매 쪽 관련돼서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측은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저점 부분은 전일과 역시 동일하게 300.75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전일과 동일하게 실제적으로 이탈을 할 경우에 수급의 변화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고 바스켓 쪽의 매수의 강도 자체도 매수 규모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매수 강도 자체가 체결 강도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300.75 포인트가 이탈할 경우에는 그때서야 공격적인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300.75 부분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내려오기보다는 여기를 풀어갈까 말까 눈치적으로 힌트를 주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협소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돌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횡보 부분이 좀 발생될 수 있는 구간 눈치 상태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필직 테마 쪽으로 좀 넘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이 실적 시즌에 들어오다 보니까 과연 어디를 잡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언급이 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놓고 판단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놓고